민원인과 접촉한 하동 공무원이 확진되는 등 24일도 두 자릿수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경남도는 성탄절 연휴가 감염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창원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오는 30일까지 운영이 연장됩니다. 창원시가 종교시설 모임 금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3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김해와 청주, 제주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8건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는 두 자릿수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와 진주에선 가족 간 접촉으로 확진자가 나왔으며 하동에서는 민원실 근무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남도는 성탄절 연휴가 감염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도내 다른 확진자와 접촉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족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눈에 띕니다. 김해와 창원, 진주 등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 가족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탄 연휴까지 겹치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도는 연휴 기간 종교 관련 만남을 비롯한 모임 외출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모두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연휴까지는 아쉽더라도 가까운 분들과의 모임과 만남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강화합니다. 해돋이 해넘이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도내 주요 관광 명소는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또 연휴 기간에도 선별 검사소를 운영해 무증상자를 통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보건소에서는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성차 진료소도 무료 익명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의심되시면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4일 기준 경남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9명, 전체 누적 확진자는 1,11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성탄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방역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크리스마스와 해넘이 해돋이까지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통신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부산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대비 2.5단계에서 인구 유동은 11.7%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은 무려 26.6% 감소했습니다. 카드 소비 역시 7.8%가 줄었습니다. 2.5단계의 카드 소비 감소폭이 다소 낮은 것은 3단계 시행을 우려하여 유통업종 소비 과열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33.3명이 발생해 여전히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부산시는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크리스마스와 해넘이, 해돋이 기간 추가 확산 차단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부산 1,756개 교회는 모두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합니다. 31일 밤부터 1월 1일 오전까지 특별 방역 조치도 시행되는데 해돋이 명소로 알려진 부산 7개 해수욕장과 황령산, 금정산, 이기대 등은 도로와 인근 공원까지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해수욕장과 등산로, 산책로 주변의 공영 주차장도 해당 시간 동안 운영하지 않습니다. 식당도 원래는 새벽 5시부터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였습니다마는
1월 1일은 해돋이 관광객 밀집을 막기 위해 9시까지 포장만 가능하도록 운영 시간이 제한됨을 세 곳이었던 부산 내 임시선별 진료소는 5곳으로 늘었습니다. 북구 구포 지하철역 인근에 임시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옛 해운대 역사 앞에도 25일부터 임시선별 진료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거리마다 울리는 구세군들의 종소리도 잘 못 듣고 지나치진 않으신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모금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한낮 도심거리,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구세군 자선단비는 여러분의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에게 지금도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인파가 비교적 많은 곳이지만 모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시간이 다 돼서야 자선 냄비 앞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 모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주머니에 넣어둔 지폐를 꺼내 빨간 냄비에 넣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지만 올해도 이웃 돕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조금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게 좋죠. 국가적 재난이니까 견뎌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기에 적은 금액이지만 힘을 보탭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받아요. 내 나이가 오늘에 68인데 그래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지난해 120억 원을 모금한 구세군은 올해는 25% 감소한 90억 원을 모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시민들이 또 계셨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금액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 격상으로 당초 전국에 설치됐던 320여 개의 자선 냄비는 250여 개로 줄었습니다. 거리 모금의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올해는 비대면 디지털 모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한 제로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코로나19에 대비한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모금이 조금 어려울 걸로 예상해서 디지털 모금이라고 저희가 지금 그걸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모금은 작년에도 후불교통 카드로 현장에서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번에 좀 다른 부분은 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 QR코드는 현장과 비대면에서 온라인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금 방법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구세군 모금 활동은 오는 31일까지 거리 모금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며 생존과 싸우는 취약계층은 올해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적 모임은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근무나 회의 등 모든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친목 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동창회나 직장 회식, 송년회, 집들이 같은 모임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직장인들끼리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점심 식사는 업무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역시 5명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럼 5명 이상이 식당에 가더라도 거리를 두고 2 테이블에 나눠 앉는다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앉더라도 5명 이상이 함께 온 모임이라면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모임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뜻이니까요.
네, 이번 연말 특별 대책에 따라 식당에서는 5명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동반 입장도 금지됩니다. 네, 그렇다면 가족도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을까요?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 가족이나 함께 사는 식구라면 5명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사 등 가족 모임에 직계 가족 외에 형제자매나 친척들이 참여해서 5명 이상이 되는 건 금지 대상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검사나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익명으로 검사 받을 수 있는 창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오는 30일까지 운영이 연장됩니다. 17일부터 창원 스포츠파크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의 검사 비중은 44%로 22일까지 5,500명의 시민이 찾아 검사를 받았고 이 중 384명이 익명 검사를 이용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 검사로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절반은 무증상 확진자였습니다. 창원시가 종교시설 모임을 금지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창원 진해구에 있는 이 교회는 지난 17일 교회 건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세미나에는 서울과 부산, 경북 등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목사와 선교사 등 52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간 경북 구미의 목사 1명이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세미나에 참석했던 해당 교회 신도인 창원 시민 1명과 그의 부인도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이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구미시 목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세미나 참석자 전원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야생조류 예찰검사에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김해와 청주, 제주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8건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확진된 지역을 포함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에 대한 예찰과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 등도 소독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누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모두 37건입니다. 고성군이 소가야 토성인 고성 말림산 토성의 발굴조사 현장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표 조사를 통해 발견된 토성에 대해 2019년 시굴 조사를 시행하고 그 분포를 확인했으며 이번 발굴조사는 경남도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말림산 토성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고 소가야의 중요 국방 유적으로서의 의의를 확인한 후 사적지 지정 가능 여부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장 공개 설명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에 신청한 방문객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관련 영상은 고성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양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밀양시는 밀양향교 대성전은 보물 제2094호로 밀양향교 명륜당은 보물 제2095호로 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밀양향교 대성전은 조선 중기와 후기의 건축기술 흐름과 특징을 보여주는 건축 양식으로 임란 때 소실돼 1618년 중건한 명륜당은 조선 중기 건축 특성을 보여주는 향교 건축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경남 지역 학생 94명에게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적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 질환을 가진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와 지원 서류를 접수했으며
난치병 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